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47분 비트코인 현재 3,400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차트를 지금 완전히 또다시 하방으로 메워주면서 또다시 하방으로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에 3,000만원대까지 또 밀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좀 그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크게 갈 수 있고 주봉상 20%의 패턴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주봉의 마감 형태가 길게 아랫꼬리가 좀 달려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토요일날 무너졌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까지 큰 움직임이 좀 나와주다가 주말에는 좀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통상적인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피해 토요일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나 비트보다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업비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주의가 달림으로써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주봉의 형태도 꼬리가 안 달리고 몸통이 굵은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마치 요때랑 좀 비슷한 형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럼 이번 주에 아랫꼬리 달린 이런 음봉, 아랫꼬리 길게 달리는 요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24K나 24K 이탈까지 23.8 정도, 23.8K 정도까지 찍어주고 아랫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한 공포 구간인 건 맞거든요. 특히나 이제 알트들이 심하게 빠지면서 알트 현물들도 사실상 지지해야 될 구간들을 다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전에 바닥권은 손절을 잡고 이제 롱을 치더라도, 그 다음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바라볼 때도 직전에 바닥권, 마스크 네트워크를 예로 들자면은 일단 여기서 지지 한번 받고 세게 올리고 한 번 더 세게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직전에 저점 라인, 원래는 이제 요 정도는 손절을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5,000원 손절을 잡아야 되는 건데, 보통 통상적인 패턴으로 한 번 딛고 두 번 딛고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서 딛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패턴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을 깨고 최근에 찍었던 여기 최저점 4,750원까지도 지금 이탈이 나와서 최저점까지 또 갱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뭐 반등을 먹기 위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죠. 이 구간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요 라인이나 요 라인 붕괴가 나올 때는 일단은 손절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찍어 내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세고, 이 구간에서도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시간을 끌어주고 뭔가 조금 더 힘을 받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준 게 맞지만은, 이 음봉의 내려찍기, 이때 나온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음봉에 내려찍는 형태가 이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약간 조금 이제 시간 끌면서 지지받는 모양새가 나온다 해도 추가적으로 한 팔을 더 내리면서 결국에는 최저점, 여기 저 3,500원 라인까지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손절이 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손절이 나간 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만회를 할 수 있고, 그 만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들도 주요 지지 구간을 다 박살을 냈고, 뭐 수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 1,000원도 깨고 지금 80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상당히 방어를 지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분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질 때 이 방어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고점을 찍어 놓고 요런 식으로 좀 더 흘러내렸을 때 200만원에서의 이제 지지 라인까지 한번 테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알트들은 더 빠지게 되겠죠. 비트나 이더가 더 빠지게 되면은 알트들은 더 빠지고, 이후에 바닥이 잡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비트와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바닥 지지가 확인되는 지점, 요 정도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이 정도 급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내려갔다가 큰 반등이 나오는 시점, 요 정도 시점이 우리가 좀 더 이제 뭔가 바닥을 잡고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알트들은 약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알트들은 많이 떨어진 만큼 저점에서 충분히 반등도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손절이 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랑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이제 시선을 돌리신 이후에 비트를 조금 이제 분할 매집해가는 방법. 왜냐면 이제 내년에 확실한 반감기도 있고, 사실 지금 이 알트 코인들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어느 정도 좀 상패 수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폭풍에 대한 게 알트들이 심하게 맞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또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사 이익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JP 모건 쪽에서 이제 분석이 나왔고, 그 내용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위믹스도 상패가 됐었고, 루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9%까지 찍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최근에 충분히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터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신뢰를 좀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손절이 조금 세게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트를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배짱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배짱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손절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현물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손절가 걸려서 다 손절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지점에 있었던 코인들, 제가 최근에도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몇 번 먹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롱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제 비트겟에서 마진 거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마스크 네트워크도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포지션을 안 들고 가죠. 스윙이 나면 바로바로 좀 익절을 하는 거고, 항상 손절은 이제 최저점 지켜줘야 되는 이런 구간에 손절 걸어놓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봤었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은 물량은 손절이 나갔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코인들은 하락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오면은 그 자리는 이제 충분히 바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이 시작하고 나서 크게 반등을 줬던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조금 배팅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우리가 충분히 주봉상으로 양봉이 들어왔을 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일봉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저번 주 주봉 자체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쳤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도 안 좋은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힘의 세기가 너무, 내려찍는 힘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받다가 요때 이제 찍고 들어 올렸던 3,5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요 정도 급의 반등,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던 세기 자체가 그래도 한 37% 정도 상승은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때의 저점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3,75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반등을 좀 크게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쭉쭉쭉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배 정도 레버리지 롱으로 쳤을 때,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최근에 조금, 저는 수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충분히 크게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런 코인들로 인해서 충분히 한번 반등을 줬을 때 직전에 요 정도, 여기서 이제 37% 줬으면은 더 내려간다고 하면 50%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총이 작아진 상황에서 몸무게가 가벼운 상황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제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깨게 되면은 굉장한 패닉셀 물량이 나오고 손절도 많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한번 받아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무빙. 여기도 여기 저점을 깨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나서 한번 크게 내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일단 깨면 안 되는 부분을 일단 깬 상황이고, 한 번 더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추가 하방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롱으로 조금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손절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손절을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알트들을 들고 있는데 손절을 안 하고 좀 버티고 있다, 요때 정도 샀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한 20-30%가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직전에 최저점 있죠, 요 라인, 여기서 찍은 최저점 4,400원 정도 됩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알트들도 차트 다 이렇게 생겼죠. 지금 폭포수로 내려봤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척 하는데 별로 못 믿어온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 갱신하게 되면은 밑으로 한 파가 더 길게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배짱 플레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뭐 요때 샀다 해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물타기 하면 평단가가 중간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평단 정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물타기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이런 알트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알트에 나는 이제 정남이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비트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FTX 파산 터지고 나서도 극도의 공포감을 준 이후에 바닥 매집 이후에 결국에 31K까지 찍어 올리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요때도 은행 파산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깬 이후에 또 여기까지 수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크게 내려간다 해도 이 바닥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받는 구간,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길면 한 달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차피 비트코인은 좀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트코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하면은 비트코인에서 그거를 장투를 가져갔을 때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천을 좀 손실을 봤는데 나머지 이제 5천을 가지고 이제 비트를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마인드로 했을 때 좀 눌렸다가 쭉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년, 내후년, 3년, 5년 뒤를 내다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이 정고 라인까지도 반감기 펌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2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에서 손실 본 5천을 비트에서 메꿀 수도 있는,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메꿀 수는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비트 모아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금을 좀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알트는 항상 소액으로 좀 재미삼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항상. 그리고 마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방 숏이든 롱이든 위든 아래든 다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번 주에 특히 또 빅 이벤트도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찍기가 나와도 내려찍고 나면은 반등이 세게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주말에 횡보하다가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롱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주말에도 조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분석해서 분석글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 차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횡보를 하는데 한번 요 정도 급의 반등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롱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뚫어주면서 롱이 이렇게 쭉 나왔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1.7% 정도 반등은 나온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로 뭐 50배 롱을 쳤다라고 하면 어차피 손절을 우리는 여기 저점 자리는 손절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100배를 쳐도 손절이 나가지 않는 그 정도 손익비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계속 지키고 한번 상방, 물론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 손절을 잡고 롱을 쳤을 때 50배 정도 쳐도 약간 1.7%가 올라갔다 치면은 그래도 85%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뭐 레버리지는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 금액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좀 세게 써서 크게 내려박는 구간, 여기도 보시면은 내려박고 다시 반등 주죠. 이렇게 내려박고 반등 나오죠. 여기서도 다 롱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롱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죠. 오늘 오전 11시 29분에도 롱을 쳐가지고 요 자리죠. 여기서 쭉쭉 내려왔을 때 아랫꼬리, 이제 아랫꼬리 양봉 마감을 쳐주게 되면 충분히 롱 반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1시 29분에 롱 들어가서 요때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권이 나와줬고, 요때도 롱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권이 나와줬죠. 여기 꼬리 보고 들어갔죠. 이때도 요때 오후 3시 11분에도 롱 쳐서 여기서 쭉 한번 짜주면서,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롱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죠. 여기 라인만 저점에 손절 잡고 여기 한번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손절을 짧게 잡고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급의 상승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위아래 양방향으로 좀 보다가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이 24K, 23K까지 크게 내려박는 구간에서는 이제 롱 위주로 조금 장투를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조금 약간의 이제 손절을 보신 분들도 충분히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만회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6월 13일에 CPI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잡혀 있고, 바로 이어서 FOMC도 6월 이제 15일 새벽 3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이벤트가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롱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롱 반등이 쭉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점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저점 손절 잡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롱을 쳐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급의 상승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지만 그만큼 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이번 주에 하나의 좀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찍은 이제 25.3K 최저점을 찍고 지금 간단간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또 뚫으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 계속 나왔던 패턴이죠. 저점 갱신하고 여기도 이제 저점 갱신했는데 갑자기 급반등 줘버리죠. 그럼 여기도 저점 여기 갱신한 다음에 갑자기 급반등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저점 갱신하고 옆으로 빼면은 그 롱의 기회가 또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그냥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린다? 그냥 들어 올려도 여기 저항을 맞고 한번 눌릴 수 있다. 충분히 숏자리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양방향 위아래 롱숏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이제 변곡점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최대한 저희도 안전하게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롱숏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 차트 분석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이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요때 마지막 음봉 터졌을 때 거래량, 그 다음에 옆으로 시간 끌다가 한 번 더 저점 갱신하는 척 했다가 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쏘아 올렸는데, 요 당시 음봉에서 들어온 거래량과 이때 피해 토요일에 쏟아뱉었던 음봉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손절 물량과 청산 물량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롱을 많이 청산시킨 이후에는 또 숏을 청산시키러 위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어쨌거나 좀 높여놨거든요. 여기 저점을 높여놨고 고점도 높여놨어요. 그럼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한 번 더 상방 이제 박스권 탈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자리 손절을 잡고 롱을 쳤을 때도 한번 세게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비트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당연히 알트들도 이제 따라가는데, 뭔가 이제 알트들은 약간 이제 믿음을 조금 잃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꺾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 알트들은 또 저점 갱신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비트가 1% 빠지면 알트들 5% 10%씩 빠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알트들은 좀 더 하방 움직임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한번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뭐 공포에 매수하라는 이런 뭐 투자 격언도 있지만은, 지금 알트코인들 의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뭐 그에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크립토 시장을 죽이면서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전통 금융 시장 쪽에서 크립토 시장을 좀 배척하면서 자본을 살짝 좀 증시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크립토 시장 죽이기에 지금 전념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집권하는 다음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현재 SEC가 소송을 걸었지만은,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고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전고점을 뚫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면은 또 크게 눌릴 수가 있다. 저는 나스닥도 조만간 크게 눌릴 거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런 게 축제 분위기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강력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으려면 결국에 이런 형태의 주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좀 심하게 달려주는 이런 캔들들이 좀 나와줬을 때 좀 상방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는 추세만으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주봉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아직까지 이 추세가 좀 바뀔 만한 그런 이제 형태의 주봉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준봉의 절반 수준 이상에서 아직 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봉의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온다? 사실상 그 밑으로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24K 정도에서 바닥이 좀 잡히면서 한번 좀 크게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비트코인의 흐름 반전을 위해서는 어떤 주봉 캔들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빅 이벤트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방향성이 터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알트들도 일단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빨리 리플 소송 결과가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주면은 위로 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정권의 분위기나 SEC 위원장의 저런 이제 기고만장한 태도를 봤을 때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리플 소송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추가 하방의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알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저점까지 또 갱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죠. 여기서 직전에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90원을 살짝 깨면서 85원 정도에서는 항상 큰 반등이 있어 왔는데, 지금 85원까지 깨고 지금 8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80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그 다음에는 요 자리 직전 최저점 65원까지 보러 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한번 또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지만은, 이런 저점 이탈의 가능성도 지금 알트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알트들의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들도 반등을 하려면 비트가 올라가줘야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비트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알트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직전의 최저점, 지금 직전 최저점까지 깬 코인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여기 최저점을 찍고 여기서 큰 반등 주고 여기서도 나름 반등 줬었던 자리인데, 이오스도 지금 1000원을 깨고 879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500원을 갈지 400원을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이 좀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이탈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음 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지금 기준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오스라든지 이런 그나마 도지나 마스크는 상황이 나은 겁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까지 뚫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샌드박스 같은 코인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더 떨어지면은 이때 찍었던 최저점 자리 480원까지 갱신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밑으로 이제 300원, 200원까지 또 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이때 찍었던 저점 172원이 최저점이었죠. 172원을 찍고 대규모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172원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플의 사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리플을 SEC에서 리플에 대한 증권 소송을 걸었던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잘 가다가 SEC에서 땅 때리고 나가지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했을 때 찍었던 최저점 197원까지 지금 보고, 요때 이제 198원이죠. 198원을 찍고 그 10배 이상을 이제 불장 펌핑이 나오면서 비트 반감기랑 겹치면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최악의 공포 이후에는 또 그만큼의 배가 되는 그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SEC가 리플을 소송 걸고 나서 나왔던 이 엄청난 하락 뒤에 결국에는 그 하락을 뛰어넘는 상승도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들이 이런 대규모 어떤 SEC가 내건 어떤 증권 사태 이후에 살아남게 된다면은 불장 펌핑 때 이 정도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구간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리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대마불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총도 굉장히 크고 리플이 가진 또 독자적인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 자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금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측면 때문에 거의 화폐랑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화폐로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또 달러의 지위를 위협한다, 이러면서 SEC가 소송을 거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뭐 다른 알트들은 사실 리플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구간에서, 이런 암흑기 구간에서 과연 생존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올 것이냐, 생존만 하게 된다면은 불장 때의 큰 상승을 또 노려볼 수도 있다. 과거의 사태에서 봤을 때 리플도 이때 증권 소송이 들어가고 나서 198원까지 떨어졌다가 2,500원까지 쏘아 올리는 그림도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도 이런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때 나온 음봉, 요런 구간일 수가 있겠다. 다만 요때의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컸고 마이너스 50% 정도 찍어줬고, 최저점까지 보게 되면은 음봉의 크기 자체가 마이너스 67% 정도까지 찍어주고 이런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머리 아프고 이것도 저것도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비트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고, 최대한 그 과정에서 위아래로 조금 수익을 보다가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 최대의 박앤세일이 왔을 때 좀 물량을 좀 크게 실어서 한 그때 되면은 3배 롱도 괜찮거든요. 3배 롱, 5배 롱도 뭐 너무 레버리지가 작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3배 롱, 5배 롱 정도 최저점 뭐 24K 이하 언더 구간에서부터 조금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현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고,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좀 수익을 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비트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최악의 하락이 왔을 때 알트들이 지금 심하게 또 재채기를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 알트들은 지금 재채기, 코로나에 걸리는 수준으로 지금 피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에 왔을 때도 어쨌거나 이제 고래 투자자들은 뭐 비트가 빠지면은 빠질수록 그냥 더 매수를 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에 1000BTC 급증하고 있다, 곧 강세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라는 징후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지금은 이 저점 자리, 여기서 결국에는 지금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크게 올렸고, 한 번 더 리테스트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5.3K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유턴을 하다가도 여기서 한번 휩소, 이 정도 휩소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비트 시장이기 때문에, 요때처럼 요런 이제 휩소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FOMC라든지 CPI도 지금 4.9% 예측이 아니라 4.1%를 지금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CPI가 전달에 4.9가 나와서 롱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4.1이 나온다? 4.2, 4.3까지도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PI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빅롱의 재료가 될 수 있고, CPI 전에 지금 하루 남았는데 이 CPI 전에 결국에는 최악의 공포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이렇게 차트를 내려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내일 미국에서 발표하는, 내일 21시 30분에 발표죠, CPI 발표와 이제 연관해서 이제 빅롱이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25.3K를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물대는 결국적으로 24K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 해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되돌림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찍게 되면은, 여기 찍고 나서 이 정도 급의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의 10% 정도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방 내려 찍고 여기 저점까지 이탈시킨 다음에 큰 반등, 여기 저점 이탈시킨 다음에 큰 반등이 나왔을 때 도로 27K, 24K 찍고 27K까지 들어올리는 이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롱을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레버리를 써서 단숨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제대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굉장히 조금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트, 현물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이제 들고 버티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뭐 알트들이 어느 정도 손절이 나갔다 해도 들고 버티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들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다,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트는 항상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액으로 확실하게 차라리 알트 마진 롱으로 해서 손절가 확실히 잡고 하는 게 낫다. 이 현물이 끌려가다 보면은 물 타다가 더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는 방향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금 단기 타점들 굉장히 좀 나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손절 잡고 롱 쳐볼만 하다,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구간들이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기회를 보면서, 정말로 큰 박앤셀 기회가 한번 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우리가 먹는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손실분을 메꿀 수 있고, 만약에 이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저항을 맞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8.4K
요 정도까지 한번 쭉 치고 빠지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자리까지 그냥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 풀숏 자리죠. 여기 지금 저항을 계속 맞고 저점 갱신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리입니다. 28.4K까지 만약에 한 큐로 지금 들어 올린다? FOMC나 CPI는 충분히 이 정도 급의 상승을 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상승이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여기서 쌍고 숏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크게 먹는 자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알트 현물 무지성 물타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알트들을 손절을 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트나 이더리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고 차라리 뭐 비트나 이더리움 현물을 좀 모아간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물론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3년 5년 끌고 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 지금 JP 모건 쪽에서 나온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SEC가 타겟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킬러로 등장했던 코인이고 해당 코인들이 뭐 최종적으로 증권으로 규제당할 경우에 약간 소송도 하고 이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리플처럼.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JP 모건 쪽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지금 현재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인데 이 BNB 코인도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여기 이제 깨게 되면 여기 저점 깨게 되면 사실상 요 자리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이 이 정도로 하락을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시장에 큰 여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FTT랑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뭐 FTT만큼의 하락은 안 나오겠지만은 FTX 거래소 완전히 파산 나면서 그런 거지 지금 바이낸스가 파산 난다는 게 아니죠. 뭐 일부 알트들만 좀 규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알트 중에서는 이 BNB도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NB가 빠지면 빠질수록 알트들도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 도미넌스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비트나 이더 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가 15K 찍고 31K까지 날아갈 때 비트만 날아가고 비트랑 이더리움 위주로 날아가고 나머지 알트들은 제대로 힘을 못 썼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런 흐름들을 세력들이 좀 미리 알고 자금 자체가 비트랑 이더 쪽으로만 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물 알트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따지자면 손절이 지금 나갔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손절분은 우리가 충분히 약간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의 좀 단기 매매를 통해서 혹은 아예 장투를 통해서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도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좀 그때그때 챙겨가면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더 큰 하락이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 롱을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그냥 올라간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올라간다 해도 이런 자리에 쌍고 숏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토요일에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여기 찍고 내려오다가 한 번 더 내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알트죠. 지금 알트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알트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실을 적게 볼 것이냐 크게 볼 것이냐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물타기나 이런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물을 타도 된다. 하지만 알트들은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무리한 알트 물타기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충격 자체가 비트나 이더리움보다는 알트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 가라는 말이 있죠. 지금 구간에서 알트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고 뭐 그런 결단 내린 이후에 갑자기 불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양붕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물론 알트들이 지금 구간에서 V자로 이렇게 퍼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요때도 그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손절이 나간다 해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제시를 해드리면서 단기 수익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에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마도 이번 주 CPI와 FOMC에 맞춰서 또 대규모 반등이 또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저녁 식사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